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피부에 좋은 줄 알고 해왔던 습관들이 오히려 내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피부 나빠지는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꿀피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물로 세안한 후 찬물로 패팅하기입니다. 모공 수축에 좋다고 해서 뜨거운 물로 세안했다가 찬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피부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온수라고 하면 한 28도에서 35도 정도의 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만졌을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은 정도의 온도면 적당합니다. 미온수로 세안할 경우에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우리 피부의 노폐물도 잘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정 효과뿐만 아니라 각질 제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탈락해주는 효과도 있고 피부 자극도 덜합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 본연의 장벽이 무너져 버려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 변화를 크게 준다면 우리 피부에 안면 홍조라든지 자극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질 제거 패드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요즘에 간편성의 이유로 이런 각질 제거 성분, 아하나 바하, PHA 등이 함유된 각질 제거 패드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여드름이나 모공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패드를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더 약해지면서 수분 소실량도 증가돼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고 접촉 피부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했던 장벽이 점점 그런 자극에 의해서 약해지면서 피부가 안 민감하신 분들도 더 민감해질 수도 있고요.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민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각질 제거 패드를 이용해서 결 정리한다고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면 피부도 더 민감해지고 여드름 면포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질 제거 패드를 매일 사용하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각질 제거 패드를 매일 사용하시다가 얼굴에 모낭염이 생겼다든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질 제거 패드를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주 1회 정도로 빈도를 줄여서 사용하시고,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라고 하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좋다는 화장품 다 사용하기입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피부가 정말 좋아질 것 같은 화장품 광고 정말 많죠. 사실 저도 혹해서 구매한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더라도 이러한 성분이 100% 내 피부에 안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화장품에는 정말 수십 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성분들 중에 하나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해가 갈수록 제품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가 민감해지게 되는 경우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내 피부에 이것저것 테스트하기보다는 그냥 피부에 문제 없는 제품 최소로 종류를 줄여서 보습 위주로 관리하시는 것이 내 피부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제 주변이나 내원한 환자분들, 좋은 꿀피부 가지고 계신 분들께 사용하시는 화장품이 뭐냐고 여쭤보면 정말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 한 가지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간혹 제 환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화장품을 발라서 뭔가를 치료하고 뭔가를 주름을 좋게 만들고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런 화장품을 발라서 그런 모든 피부
피부 현상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최소로 그냥 문제 없게끔만 가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올인원 제품으로 세안하기입니다. 바쁘고 귀찮고 할 때 올인원 제품으로 얼굴 전체를 세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세안을 하면 오히려 피부에는 자극만 되고 잔여 노폐물은 그대로 남아서 주무시는 동안 계속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적당한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잔여 노폐물 없이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메이크업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나 립 리무버 등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고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1차, 2차 이중 세안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중 세안이 피부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폼클렌저로 2번 세안을 한다든지 올인원 제품을 이용해서 2번 세안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세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더 무너져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성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1차 세안제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잔여 노폐물 없이 꼼꼼하게 세안을 시켜주는 부드러운 거품 제형의 2차 세안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것이 피부에는 자극이 없는 세안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크림은 햇빛이 쨍쨍할 때만 여름철에만 바른다? 아직도 비 오거나 흐린 날 그리고 겨울철이나 실내에 있을 때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크림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돼서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합니다. 값비싼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제품을 여러 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선크림을 좀 더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우리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 70% 정도의 자외선이 유지가 되고 겨울철에도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실내에 있더라도 창문을 통해서 깊게 들어오는 자외선 A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A가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를 주름지게 하고 노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계시더라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쉬는 날 집에 있더라도 꼭 세안 후에 보습제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형광등 불빛에서도 피부가 탈까요? 형광등 불빛은 사실은 우리 자외선보다 수백만 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미하긴 합니다. 암막 커튼이 쳐져 있고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딱 그 장소에만 있다고 하면은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창문이 있다든지 공간에 갈 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더 선크림을 발랐을 때 자극이 될까봐 안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꼭 찾아서 바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점차적으로 피부 안쪽에 염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울긋불긋한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 장벽도 약화되어 있고 예민한 상태에서 더 착색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저는 무기자차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기한테 잘 맞는 제품을 찾아서 잘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내 피부가 점점 나빠지는 습관들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이 사실은 누적이 되면 좋았던 피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개선하셔서 꿀피부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Don't wanna have to wait tonight. Better off